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소방본부 지금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이 박자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슈퍼센스 교육을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열정적이어서 사실 교육하면서도 정말 활용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또 나는 이제 저만의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하게 돼서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짧게 굵게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론 교육 먼저 할 거고요. 이론 교육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거고 화장실 갔다 와서 저희 실습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심폐소생술 처음 교육할 사항은 이제 심정지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심정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올바르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세동기 요즘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세동기가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워두셨다가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심장을 살릴 수 있는 몸으로 하는 처치라고 한다면 이 기계로 하는 처치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워두면 좋습니다. 자, 심장마비 심정지 상황이 어떤 상태라고요? 심장의 펌프이 중단합니다. 네, 사람도 기계랑 비슷해서 이제 기계가 멈춘 상태죠. 멈춘 순간부터 기계는 멈췄다가 다시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멈추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멈췄을 때 멈춘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심폐소생술의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춘 기계 사람은 기계랑 다르게 심장과 뇌에 산소 공급을 안 하면 결국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119 오기 전에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심정지 가장 큰 원인은 여기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심실세동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실세동이 뭔지 아세요? 다 잘 모르시죠? 네. 심실세동은 심장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심장은 이렇게 뛰죠. 네. 심실세동은 심장이 이렇게 부르르 떨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뛸 때는 쥐어짤 때 피가 쭉 나가죠. 그리고 다시 펴질 때 피가 들어오고 부르르 떨기만 하면 피는 안 가고 심장만 계속 떨고만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심정지가 오기 직전에 보통 심실세동이 와요. 네, 여기서 심실세동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심실세동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살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심폐소생술의 그 이전의 목적은 심실세동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제세동기가 올 때까지 심실세동을 계속 압박하면서 유지해 주면 나중에 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써있죠.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 시 오히려 더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전에도 한번 봤을 거예요. 갑자기 영상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건데 그대로 넘어집니다. 심정지 진짜 이렇게 와요. 시는 지난달 말 인천 연수구의 한 길가에서 급성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보통 이런 데 보면 본인이 서 있는 데까지는 인지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쓰러졌는지 다 기억을 못하세요. 이시 구조에 나선 건 화재 현장에서 목회하던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2분 만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호흡이 멎어있었고요. 심장도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이 씨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 목격자분들이 바로 옆에 많이 계셨었죠. 사실 뭔가 조금 이상이 있었을 건데 열심히 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이렇게 쓰러졌을 때 소방관이 없었다면 목격자분들이 심폐소생술 안 했다면 이분 돌아가셨을 건데 이분은 회복은 잘 되셨어요. 운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완전 회복하셨고요. 이거 작년 뉴스인데 혹시 다 알고 계시죠? 거제 마라톤. 아, 네. 네, 거제 마라톤 2명 쓰러지셨었잖아요. 네. 두 분 다 어떻게 되셨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조금 어이없는 상황이긴 한데 되게 젊으신 분들이고 되게 많이 긴 코스를 뛰신 것도 아닌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제?
마라톤 많이 뛰시니까 왜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까? 네, 그날 날씨가 이상적으로 많이 더웠어요. 네, 원래 이 정도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제 좀 뭔가 대책이 필요했는데 사실 달리시는 분들이 마시는 걸로는 이렇게 수분 충전을 하지만 열을 식힐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마라톤도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뿌리고 열을 식히셨어야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너무 고열이 발생하셔서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하신 거예요. 두 분 다 30대였거든요. 한 분은 8km 정도 뛰다가 한 분은 하프 뛸때 10km 좀 넘게 뛰셨는데 그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톤을 하시면서 약간 날씨에 대한 영향, 겨울철 마라톤도 하시고 여름에도 하시잖아요. 그 영향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겨울철에는 동산이나 동산 준비하셔야 되고 여름철에는 사고사례처럼 이게 보통 어지럼증, 구역감 같은 게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자기 평소 몸 컨디션하고 많이 달라요. 고열에 노출되는. 그걸 확인하시면서 자기 컨디션 확인하시고 무리하다 싶으면 포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심정지 환자를 만나면 대부분은 CPR을 피하세요. 이제 배우신 분들도 피하세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심리적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한테 해서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쭉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심리적 두려움, 지식이 내가 심정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면책 제도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못하게 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분도 완벽하게 회복하신 분이거든요.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분과 소방본부의 영상과 선생님 여행용 가방을 들고 길을 건너간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그날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화장을 보여줍니다. 아까랑 조금 다르게 이제 확인하시죠.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꼬여가지고 지금 한 분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다른 분들이 신고 쓰러진 흔적이에요.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119에 신고하면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계속 제보해줘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성의 얼굴을 닫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네, 압박되기 원하시고.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지금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3번 전기 충격 줬다고 했잖아요. 초기 심폐소생술이 안 되는 리듬,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일자리들 있죠. 풀린 리듬. 무수 측에서는 제세동을 줄 수가 없어요. 전기 쇼크를 줘도 안 살아나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압박을 하라고 한 이유가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저분도 완벽하게 회복하셨어요. 시민들이 살리신 거죠. 이것도 마라톤, 이것도 작년이에요. 자, 누군가 쓰러질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누가 쓰러지나? 오. 그런데 갑자기 참가자들이 픽하고 갑자기 쓰러졌죠? 깜짝 놀란 사람들 누가 황급히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처에서 도로 자, 경찰 뛰어가는 모습도 중요한데 지금 벌써 누가 하고 계시죠? 같이 뛰던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뛰던 분이. 진짜 이 모습이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쓰러진 참가자 광화문에서 했어요. 요거 아빠 하신 분이 강화문. 예. 아, 성만 해보겠네. 맞아요. 이거 전국 마라톤 대회였어요. 그럼 우리가 패배되는 거잖아. 분들은 댓글에서 마라톤 메달은 저 경찰이 받아야 하는데 순간 우사인 볼트처럼 보였다는 이게 영상 자체가 이제 제공을 경찰청에서 제공한 거고 사실 운이 정말 좋았던 게 이거는 처음에 아까 말한 그 마라톤 동호회분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 뛰어가서 경찰 하셨죠. 그 옆에 또 군의관이 와서 되게 또 군의관도 오고 소방도 오고
이분은 정말 운이 좋긴 좋았어요. 사람도 많은 구간에서 쓰러지셨고 빨리 심폐소생술을 다 지금 영상 자세한 영상 나중에 보시면 다들 너무 잘하세요. 다들 배우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더 운이 좋았던 거죠. 이분 아세요? 자, 이분 최근에 쓰러져서 심정지 왔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가슴이 좀 뻐근했대요. 담배도 피우고. 이명준 씨와 인사를 거기까지가 제 기억. 제 혀가 막 이렇게 말리더래요. 김수 씨가 잡아다가요. 혀를 기도 안 막히게 혀를 잡아다가 김수 씨가 운동으로 자기 약을 꺼내서 집에서 밀어넣고 7번인가 해도 심정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회복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영안실이 괜찮아요. 전화해서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게 더 같은데 내가 나가면은 이명준하고 김숙 나올 거라고. 상해죄로 오선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저 상처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 쪽 그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세동을 전기 쇼크를 11번 줬대요. 11번이면은 보통 이제 2분에 한 번씩 리듬이 돌아올 때마다 주는 건데 심폐소생술을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 있은지 거의 30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서 지금 회복해서 나와서 TV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김수용 씨가 그 얘기를 얘기를 해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처럼 이게 아니고 되게 몸 상태가 안 좋더래요. 뻐근하고 안 좋아. 근데 뭐 촬영 있으니까 가야지. 파스포츠 갔는데 촬영장에 갔는데도 안 좋대요.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병원 가라고 해서 내과를 갔어.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아무래도 심장 쪽 문제 같다. 벌써 얘기를 들었어요. 큰 병원 가라. 아 그럼 촬영 끝나고 가야지. 촬영 오자마자 바로 쓰러졌을까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연초.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담배를 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심근경색이 완전 쥐약이에요. 담배 한 대 딱 피고 오자마자 쓰러져.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같이 했던 연예인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약간 김숙 씨가 뭐 이렇게 혀를 잡아서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의식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죽을림이라고 하잖아요. 죽을림을 다해서 입을 꺾여보죠.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잘려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이빨하고 이빨 사이에 이렇게 강하게 힘을 줘서 하는 거라서 일반인들이 이런 건 조금 위험하시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구급대원이 출동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만 아까 말한 것처럼 7번 레세동하고 병원 이송하면서도 계속 쇼크를 주면서 갔더니 살아나시고 병원 들어갈 때는 눈 뜨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뇌에 데미지는 있었던 거예요. 네, 심정지가 오래 가면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자, 마지막에 김수용 씨가 마지막에 다비법 뜯었다고 얘기하면서 고소한다 했잖아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폐소생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해도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 사람 갈비뼈는 거의 저희가 나가도 거의 한 80%는 부러져요. 왜냐하면 압박이 잘 돼도 대부분 부러집니다. 안 부러지는 사람 20대 건장한 사람들 압박이 잘 되면 안 부러지고 다들 이제 골다공증이 조금씩 생기고 약하죠. 압박하면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면 쭉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해당 행위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심정지는 사망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응급처치인 거예요. 심정지는 사실상 이제 임상적 사망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한 응급처치인데 거기다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죠. 자, 이 그림도 저번 교육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4분까지는 뇌 모양이 어떻죠? 저희가 알고 있는 뇌죠. 6분까지는 색깔이 좀 이상하죠? 네. 이게 보통
고기도 좀 싱싱한 색깔이었다가 아. 색깔이 점점 이상하죠? 10분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삼겹살을 보면 거의 썩은 거예요. 이게 되게 짧아요. 4분까지 손상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4분까지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손상이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빨리 시작되면 빨리 시작될수록 손상 자체가 크게 남지 않는다. 4분에서 6분 정도는 살려도 어딘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손상이 있으면 한쪽 팔이 좀 약해진다거나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6분에서 10분 동안 방치했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러면 대부분은 무조건 후유증이 남고 10분이 넘으면 보통 심장이 돌아와도 머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목격자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생률 보시면 일부는 몇 프로? 보자마자 하면 97%예요. 보자마자 해서 쭉 하는데 50%로 뚝 떨어지는 단계가 4분이죠. 그 다음부터는 늦게 이제 망설인 만큼 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도 하셔야죠. 여기서 자 저희가 이제 마라톤을 하다가 심장질환자를 발견하면 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전화기 뭐야? 그죠? 전화 신속한 신고 먼저 할 수도 있고 확인해야죠. 이 사람이 숨쉬나 안 쉬나.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자, 심폐소생술도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제세동은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교육 받고 제세동기만 있다면 하시면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전문적인 소생술, 심정지휘의 통합 치료는 다 구급차 병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 2, 3번입니다. 4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면은 잘 회복돼요. 가능하다면. 자,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만 이제 좀 확인할게요. 환자 발견하면 보통은 예전에는 의식 호흡 확인했는데 이제 의식 확인에만 빨간색 쳐있죠. 호흡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저렇게 빨간색 안 돼 있는 걸까요 혹시? 호흡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호흡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의식을 확인하면서 의식 확인하는 시간 따로 두고 호흡 확인하는 시간 따로 두고가 아니라 의식 확인하면서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가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숨 쉬는 듯한 양상인지 숨을 안 쉬는 듯한 양상으로 보이면 내가 일반인인데 잘못 봤으니까 불안하다. 내 일반인이 봤을 때도 호흡을 안 하면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호흡을 안 하면 호흡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 119 신고할 때 대부분 빨리 오세요 빨리 끊어. 저희는 황당하죠. 이제 빨리 오세요 어딘지도 얘기 안 하고 끊었어. 다시 전화하고 또 다른 사람 전화 통화 중이야. 미치는 거예요. 구급차는 보내요. 구급차가 이제 보통은 전화를 오면 반경 위치로 지도가 떠요. 그 사람 반경 위치로. 근데 문제점이 1에서 5km. 반경 위치로 보낸다고 해서 그 위치로 갈까요? 더군다나 뭐 야외면 괜찮은데 이제 집 안에 있거나 건물 안에 있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위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119 신고해서 막 하고 끊을 필요가 없는 게 신고 딱 하면 신경질하면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응급처치 부서로 연결해서 계속 응급처치 안내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찾아가니까 전화 119 신고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시에 따라서 하면 부담감도 덜죠. 119 제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 이제 압박을 할 거예요. 가슴 압박, 위치랑 일단 정확한 자세를 정확하게 할 거고요. 기도 유지는 보통은 이제 인공호흡은 보면 기도 유지 인공호흡 있잖아요. 인공호흡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대부분 교육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유지는 좀 하면 더 좋아요. 혼자 있으면 당연히 기도 유지를 못하죠. 고개를 잡은 상태에서 압박 못하니까. 두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고개를 좀 이렇게 기도를 열어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있으면 기도 유지는 해주세요. 인공호흡은 오늘도 안 할 겁니다. 인공호흡은 왜 안 하냐면 인공호흡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잘못하면 더 안 좋냐 그건 아닌데 그거 하는 동안에 시간 자꾸 끌고 압박을 안 하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금은 인공호흡은 교육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안 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얼마간 해야 될까요? 30번 하고 확인하고 30번 하고 확인해. 보통은 30번 하고 2번 인공호흡하고 30번 하고 2번 인공호흡하고를 5번 하고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호흡이 빠져버리니까 30번 하고 나서 내가 또 할 게 뭐죠? 그렇죠. 또다시 30번이 시작되니까 계속 압박하는데 일반인들이 보통 멈추는 시기는
2분 정도 있다 확인해도 되는데 보통은 압박을 하다 보면 아까는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낌새가 있으면 통증을 이제 얼굴을 찍는다거나 반응이 있어요. 누가 봐도 보여요. 그게 없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계속 하시는 거고 저 119 대원 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교대자나 누가 있거나 아니면 나 혼자 하는데 나도 도저히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죠.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세가? 지금 어디 두드리죠? 어깨. 왜 어깨를 두드릴까요? 심장에 가장 가까워.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이 신정지가 되면 몸의 근육이 훅 풀려요. 그러면 제일 손상을 안 입고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어깨 부분이에요. 강하게 흔들으셔도 돼요. 근데 가슴이나 목이나 이런 데 막 흔드시면 축 처지면서 계속 흔들면 목도 다쳐요. 지금 근육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시는 거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보면 말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신정적인 사람인지 격렬하는 사람인지 주치자인지 그냥 보면 비슷해요. 술 많이 취한 사람, 한탕 취한 사람도 비슷해요. 크게 한번 소리 질러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진은 일부러 이제 얼굴 쪽만 좀 열심히 볼게요. 신정적인 사람들 얼굴 보면 뭐가 좀 특징적으로 좀 다르죠. 이거. 입술이 새카래요. 네, 이렇게 입술이 새파랗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얼굴이 하얘진다거나 아무래도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그리고 간혹 힘을 꽉 쥐고 있는 분들은 경련 중인 가능성이 높아요. 경련 중일 때랑 심폐소생술은 경련에서는 안 해요. 대신 그분도 경련을 하다 심정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돼요. 상황 보시고 아까 말한 응급처치 부서에서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참고하면. 자, 재성기가 있다면 내가 못 가죠. 심폐소생술이 더 중요하잖아요. 압박을 멈추고 재세공기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압박이 더 중요해서 왜냐면 4분이 넘어가 버리거든. 갔다 오면. 그러면 살 확률은 50% 이하로 떨어지니까. 주변에 누가 있을 때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할게요. 자, 위치 이제 실습할 거니까 위치 확인할게요. 지금 보면은 옆에서 보니까 좀 다르네요. 자, 지금 빨간색 처음 찍은 부분은 양 가슴선의 정 가운데예요. 예전에 막 이렇게 갈비뼈 타고 이렇게 찾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양 가슴선 전곡지에서 전곡지 사이 정 가운데를 누르실 거예요. 그리고 누르는 부위는 손바닥에 여기가 원래 손꿈치라는 말은 없어요. 손바닥하고 손목 사이를 손꿈치라고 저희가 손가락을 하기 좋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해요. 손꿈치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좀 평평한 부분. 그리고 지금 압박하는 자세 보시면 손가락이 다 떨어져 있죠. 네. 사실 붙어도 되긴 돼요. 붙어 있어도 살짝은. 대신 누르는 건 손꿈치로 눌러야 돼요. 왜냐면 누르면서 전체적으로 누르다 보면 아까 말한 갈비뼈 우두수 보여요. 우두수. 자, 각도 볼게요. 앞에서 봐도 90도, 옆에서 봐도 90도. 왜 위에서 아래로 누르냐면 여기 흉골 부분을 누르는데 흉골에는 주변에 연골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확하게 누르면 이게 연골 부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압박이 됩니다. 근데 내가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했어. 그럼 이쪽은 엄청 늘어나야 되고 얘는 안 늘어나니까 이쪽은 부러지겠죠? 방향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갈비뼈 덜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도 더 정확하게 되겠죠. 옆으로 하면 당연히 심장 가운데 있는데 옆으로 하면 안 돼요. 심장 왼쪽에 있다고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심장은 가운데 있습니다. 왼쪽으로 좀 더 클 뿐이지. 심장은 가운데 있습니다. 깊이 5cm, 5에서 6cm입니다. 네, 5에서 6cm인데 대부분 5에서 6cm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 못 하시죠? 이제 몸통의 3분의 1 정도는 누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요. 툭툭 들어가요. 그리고 막 20대는 들어간 만큼 툭툭 튀어나와. 네, 좀 이제 근육이 좀 처지는 이제 20대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막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완 잘 해주셔야 돼요. 누른 만큼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면 1분에 몇 번 하는 거죠? 분당 100에서 120회니까 1분에 1초에 120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네, 1초에 2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회? 30회. 30회만 하나가 됐나요? 아니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렀으면 누른 만큼 꼭 이완시켜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까 처음부터 펌프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눌러서 짜줬으면 떼어줘야 피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누르면 피는 안 들어오는데 압박만 계속 가니까 심장만 힘든 거예요. 꼭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꼭 교육하는 이유가 자, 하나 그렇죠? 가슴 정 가운데라고 했죠? 네.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네. 맞아요. 유재석 씨인데 자기가 조금 이게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좀 처졌대요. 근데 분명 가슴선하고 하라고 했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생각하셔서 이제 예전 방법대로 갈비뼈 탁 올라와서 이 끄트머리에서 손가락 2개 위에. 왜냐면 이렇게 유재석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나 이렇게 가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항상 위치는 가슴선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압박하시면 돼요. 압박하는 거 영상만 잠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게 깊이 여덟, 들어가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조금 이따 해보면 스물하나,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실제 사람한테 할 때도 스물아홉, 엄청 힘듭니다. 하나, 저희도 병원까지 가면 넷, 다섯, 막 온몸이 여섯, 다 땀이 젖어요. 여덟, 진짜 아홉, 신경질이 열, 엄청 열하나, 힘들어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자, 압박만 계속 보여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처음에 이제 환자 쓰러졌을 때 의식, 호흡, 움직임 없으면 지점없이 압박하시고 압박 속도는 네, 1초에 2번.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거의 여자분들은 있는 힘껏 하셔도 5에서 6cm 어렵습니다. 남자분들도 한 손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5에서 6cm가. 그만큼 힘들어요. 이거 수직 꼭 하셔야 되고 완전한 이완. 그리고 밑에 강하고 깊고 빠르게 충분한 이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요거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리듬감 있게 진짜 심장 뛰듯이 리듬감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만 할게요. 이제 마지막 포센술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소감에 대해 인공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목격자에게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마지막 인공호흡 제외한다고 하죠? 그죠? 심정지 발생 초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만을 하는 것과 인공호흡을 같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분은 가슴압박 소생술만을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인공호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건데, 자, 인공호흡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개방을 먼저 하셔야 돼요. 목이 약간 올라가게 있거든요. 앞쪽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올려주고 열어진 상태에서 이 뒷부분은 식도가 앞에 부분이 기도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코를 막고 하셔야 돼요. 그냥 인공호흡 하시는 분들 가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입으로 불면 코로 나오는 거예요. 코를 막고 입을 밀착시켜서 내가 불어넣는 거를 빠르게 불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세게 불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호흡 그냥 그 양들을 천천히 후 이런 식으로 불어넣으면 신기하게도 저렇게 가슴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실제로 사람도 한번 후 불고 빼고 바람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다시 나와야 되죠. 후 불고 빼고. 환자의 폐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환자의 혈액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일로서 자, 인공호흡을 왜 지금 가르쳐 드렸냐면 이제 인공호흡이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물에 빠지거나 이러면 사실은 심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질식으로 온 거잖아요. 인공호흡이 엄청 중요해요. 더. 그래서 물에 빠진 환자는 인공호흡을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정말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무슨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독극물에 당했을 사람일 수도 있고 무서워서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될 상황이니까 알려드릴 거예요. 인공호흡은 기도 개방, 코 잡고 후, 코 떼주고 바람 빠지는 거 확인하고 후 이런 식으로 꼭 하셔야 될 때는 언제? 네, 물에 빠진 환자. 네. 자, 이제 제세동기 배울 건데 제세동기 아파트에도 있고 역에도 있고 대형마트에도 있고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요즘에는 기차 안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정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작동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전원을 켰다. 부착 위치하게 한다. 부착 위치 요즘에는 저렇게 다 그리는 부착 위치 다 보이죠?
오른쪽 쇄골하, 왼쪽 옆구리, 심장은 가운데. 네. 붙이고 꼽고 이제 분석한다고 자동으로 분석해요. 제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꼽으면 분석한다고 하면 접촉금지라고 하죠. 접촉금지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안다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저절로 분석을 하고 얘기해줘. 제세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가 얘기해줘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다 접촉금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기 번개 표시 보이시죠? 쇼크를 주는 건데 저거 누르기 전에 접촉금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누르시면 확인 안 하고 누르시면 누른과 동시에 한 명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도 이거 해도 되냐고. 해도 돼요. 물이 막 흘러서 전기 방류되는 거냐고. 아니요. 그래서 전극이 2개 있는 거고, 대부분은 조금은 방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수건으로 물기나 이렇게 옷이나 수건으로 먼저 닦고 나서 하시면 좋고요. 팬츠 붙이는 부분에 특히나 먼저 닦고 하시면 좋고, 방류는 거의 없고, 다만 이제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붙이면 일정하게 전기가 안 들어가서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화상이 입어도 신경제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다만 좀 물기를 닦을 수 있으면 닦고 하면 더 좋다. 위험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심폐소생술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 자세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의 장기는 대부분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엔 비장밖에 없고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옆으로 눕기가 좀 편하죠, 잘 때도. 그게 왜냐면 자기가 어쨌거나 옆으로 누우면 무게가 좀 들쏠려서 편해요. 항상 보면 자세히 나중에 이렇게 자는 거랑 이렇게 자는 거랑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쪽으로 힘을 보여주고 이렇게 누우면 좀 더 회복이 잘 됩니다. 이게 똑바로 있을 때는 아까 의식이 없는 사람 똑바로 누우면 질식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옆으로 높여놓으면 그런 영향이 없어요.